어제 배운 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요소에 대해서랑 그 다음에 도큐먼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큐먼트에 대해서 도큐먼트를 탐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탐색한 도큐먼트를 제어하는 법까지 배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림으로 간단히 보고 우리 문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 문서를 브라우저가 화면에 출력하기 전에 돔 객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런 브라우저에 출력된 화면을 렌더링된 화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출력하기 전에 오른쪽에 검사하기를 하면 출력 전에 화면이 뜨죠. 자, 이때 요 문서들, 그렇죠? 이 문서들의 이런 부모 자식 관계를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요 표현한 그림을 이렇게 HTML, H1, UL, LI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그렸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불렀죠 저희가? 에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자, 대답하기가 싫으신 건가? 자, 이걸 뭐라고 불렀죠? 이렇게? 그쵸, 돔트리라 불렀죠. 이것을 우리는 돔트리라 불렀습니다. 도큐먼트의 트리 구조라고 했습니다. 왜 트리 구조라고 했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상으로 봤을 때 가지에서부터 뿌리 또는 이렇게 뿌리에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상처럼, 가지에서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상처럼 생겨서 이것을 돔트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요 트리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 맺혀 있는 이 친구들을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저 노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노드. 자, 노드에서 사전 정의가 뭐였죠? 노드의 사전 정의. 부모 자식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 이 터미널을 어떤 개체를 노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 H1이라는 것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노드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때 이 동글동글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전부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화면에 렌더링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또는 이제 브라우저가 객체로 만들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객체 또는 개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노드 개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돔트리고, 돔트리 안에 노드 개체들이 요소가 출력이 된 형태로 있죠. 이것들이 다 요소죠. 우리가 태그를 다른 말로 요소라고 합니다.
태그가 한국말로 요소입니다. 태그가 한국말로 요소. 그리고 이 태그의 말단에는 무엇이 항상 있다고 했죠? 텍스트. 맞습니다. 텍스트가 있다고 했죠. 텍스트. 말단에 항상 텍스트.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 HTML은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텍스트들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이런 뜻이죠.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있다면 이 텍스트는 제목이야.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가 어떤 항목인지 구조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실제로 이제 XML이라는 거고, 이 XML을 확장 가능한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요소로 마크업을 하는 언어에서 확장하지 않고 딱 구조를 완성시켰죠. HT, 하이퍼텍스트. 자, 이때 하이퍼텍스트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하이퍼텍스트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런 구조적 언어의 하이퍼텍스트는 요 요소들 중에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A 태그를 얘기한다 그랬죠. A 태그. 여기에 A 태그가 있으면 이 A 태그가 하이퍼텍스트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이퍼텍스트를 A 태그라고 부르죠? 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쵸? 자, 왜 하이퍼텍스트를 A 태그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냐면 이 A 태그를 누르면 어디로 이동하나요? 다른 문서나 다른 서버로 이동을 하죠. 이때 이 하이퍼는 차원을 이동하는 느낌이 드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차원의 텍스트, 차원을 넘나드는 텍스트라는 뜻에서 요 A 태그를 쓰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소설에서 쓰이던 단어라서 이걸 차용해서 A 태그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텍스트를 포함하는 마크업 랭귀지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구조적으로 표현한 돔트리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돔트리 덕분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어떤 아이디가 지정돼 있으면, 아이디로 노드를 탐색할 수 있고, 클래스가 지정돼 있으면 클래스로 돔을 탐색할 수 있고, 태그 이름으로 돔을 탐색할 수 있다 그랬죠. 돔 탐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 덕분에? 돔 트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구조 덕분에 우리가 요렇게 찾아서 어떤 요소를 찾아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았다면 돔 탐색이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블럭 요소가 먼저 그려지고 그 안에 인라인 요소가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얘기.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아이디로 돔을 탐색하는 명령어는 뭐였죠? 도큐먼트 점하고
그쵸? get element by id였죠. 자, 여기에 문자열 id를 쓰면 되죠. 자, 이 친구는 하나를 반환하나요? 복수를 반환하나요? 그쵸? 한 개를 무조건 반환하죠. 한 개. 그 다음에 클래스로 찾는 건 뭐였죠? 그쵸? get element였죠. 여기 n을 빼먹었네. 그쵸? 클래스니까 클래스 네임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반환되는 타입이 뭐였다고 했죠? 노드 개체인가요? 한 개의 노드 개체인가요? 아니죠, 그쵸? 타입이 뭐였죠? 유사한 배열인데 이 친구 타입이 있었어요. 진짜 TML HTML 컬렉션이었잖아요. 자, HTML 컬렉션이었어요. 한 명은 기억해 주지 그래도. 자, HTML 컬렉션 안에 노드 객체가 복수로 나오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태그 이름으로 찾는 게 있었어요. 얘도 도큐먼트 얘도 get elements by 뭐였죠? 그렇죠. 태그 네임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완전 똑같이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id 츠 클래스 네임 츠 태그 네임 그쵸? 바이 빼먹었네요. 그쵸? 바이. 자, 여기서 HTML 컬렉션 이렇게 반환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는 하나 배웠습니다. 그쵸? 노드 리스트. 자,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 쿼리 셀렉터. 자, 그렇죠? CSS 선택자로 찾기. 자, 이 친구는 좀 이후에 나왔습니다. 좀 이후에 나중에 나왔고요. 좀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였죠. 자, 셀렉터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됐던 것 같아요. 자, 셀렉터인가요? 셀렉터 all인가요?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 all이었죠, 그렇죠? all. 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ul 안에 li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all을 제외하면 단수 노드 개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우리가 이 노드 개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노드 개체 이렇게 찾으면 예를 들어 li 또 a 이런 것들을 찾았어요. 우리가 이 개체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을 지정할 수 있었죠? 요 속성들, 필드. 자, 어떤 거 배워봤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들 자바스크립트로. 포이치는 노드 리스트 거. 자, 포이치는 노드 리스트 거고. 자, 포이치는 노드 리스트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자, 리스트나 A 태그에
이것을 우리가 검색하면 이곳에 노드 개체가 지정될 수 있는 것. 자, 모든 속성들, 자, 인풋도 버튼도 다 되는 것. 에이, 네? 자, 폼은 서브밋이 됐죠, 그쵸? 폼은 서브밋이 됐어요. 서브밋 이벤트. 자, 폼에는 서브밋이 있었어요. 서브밋 함수였죠. 또 잘했어요. 에이, 스타일 배웠잖아요. 스타일. 자, 또 요런 다양한 이벤트들, 마우스 이벤트는 거의 대부분 요소가 다 된다 그랬죠. 그쵸. on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다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다 on 이렇게 쓸 거였죠. 근데 이제 마우스 이벤트 중에 우리가 어떤 거 해봤어요? 그쵸, 클릭. 자, 요거 한번 해봤어야죠. 요거 말고도 더블 클릭도 있고요. 다운도 있고요. 업도 있어요. 마우스를 꾹 누르는 거겠죠. 꾹 누르는 거.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풋 요소만 가지고 있는 이벤트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실수를 조금 했는데 정정을 하면 이 인풋 요소는 우리가 입력창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키보드를 입력하는 인풋 이벤트를 재정의할 수 있고요. 키보드를 입력하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인풋 요소는 on change를 다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바뀌면 자,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 요소의 이벤트다 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입력 요소의 이벤트들이 있어요. 무언가 바뀌면,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폼에는 뭐가 되면, 제출이 되면, 자, 이런 거겠죠.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요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많이 있어요. 뭐 위치라든가 이게 출력되고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이 친구 H1을 이렇게 잠시 볼게요. 저 검사. 그럼 이제 H1 이렇게 뜨죠, 그렇죠? 이 친구. 자, 프론트 페이지 배너 타이틀이에요, 죠 자, 이거 간단히 제가 볼게요. 콘솔 열어서. 여기다가 document query selector에 자, 쿼리 셀렉터는 무조건 하나를 찾죠. 자, 지금 클래스였으니까 클래스 선택자. 자, 이렇게 하면 이 친구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 열어보면 자, 이제 못 열게 돼 있네요. 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다시 이렇게 열 수 있게 떴어요, 그렇죠? 이런. 여기 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뜨면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으면 안에 필드를 쭈르륵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얘를 로그에다가 넣어 볼게요. 아이 참, 안 열리는군요, 그쵸? 아, 원래 이렇게 열리게 가끔 나옵니다, 그쵸?
오늘따라 안 나오네요. 자, 오늘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열리게 나오거든요. 열리면 안에 필드들이 쭈르륵 설치가 이렇게 설정이 뜹니다. 보통 필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문서가 아니라 타이틀이 출력되어 있는 위치, 이 문서, 여기 문서에서 이 타이틀이 출력되어 있는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타이틀로 된 요소기 때문에 이 타이틀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이벤트 정보들이 엄청 많을 거고요. 이벤트 정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들, 동작하지 않는 이벤트들도 많은데 쓸 수 있는 이벤트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열어보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 됐고요. 그렇고요.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속성 필드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발자로서 많이 다루는 거는 스타일이랑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소를 다룰 때는 무엇을? 스타일이랑 이벤트. 그리고 제일 많이 다루는 게 키보드 이벤트랑 마우스 이벤트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다룰 수 있는 이벤트 종류가 많습니다. 자,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 모던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이벤트 기초 보시면 이제 뭐 이벤트에 대한 얘기가 쭉 있고요. 마우스 이벤트, 드래그 이벤트, 뭐 포인터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 뭐 스크롤링,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외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W3스쿨 한번 들어가 볼게요. W3스쿨. W3스쿨. 자, 여기도 자바스크립트 탭이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탭. 자, 이거 닫을게요. 콘솔. 자, 여기 쭉 내려보시면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이벤트. 간단한 이벤트에 대한 얘기고요. 자, 여기 체인지, 클릭,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마우스 다운. 제가 다운 이벤트, 업 이벤트 있다 그랬죠. 아, 여기 키 다운이군요. 그렇죠? 키 다운. 그 다음에 여기는 온 로드, 여는 페이지가 로딩 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요. 이벤트 종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면요. 자, 여기가 뭐냐면 약간 공식 문서처럼 여기서 이제 좀 모아놓은 페이지입니다. HTML 이벤트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A부터 시작해서 G까지 이벤트 종류를 쭈르륵 해서 다 모아놨어요. 자, 보시면 이벤트 종류가 UI 이벤트라는 게 있고요. UI 이벤트, 오버트라고 해서 잘 쓰지 않는데 애프터 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프린트가 완료된 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엔드,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자, 이게 여러분들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들 스타일에서 애니메이션에다가 변수를 지정하고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킬 때 있죠. 그때 쓰입니다. 애니메이션 엔드, 애니메이션 스타트.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끝낸 지점에 또 애니메이션을 또 추가하고 싶을 때 쓰입니다. 근데 잘 쓰지는 않고요. 좀 고급 개발자들이 쓰는 편이고요. 뭐 before print, 프린트 전에가 있고요. 저 before unload. 이거 다 보라는 거 아니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블러는 한번 해볼 거고요. can play,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냥 이벤트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그 어떤 장치를 특정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게 미디어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장치를 특정하기 힘드니까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can place로 이벤트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 change, 그다음에 컨텐츠가 바뀌면 클릭, 마우스 이벤트 되어 있죠. 그다음에 클립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클립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저장되는 위치가 클립보드입니다. 클립보드가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저장하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이벤트가 있고요, 그렇죠? 드래그 이벤트. 드래그는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지 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 끄는 걸. 자, 그래서 드래그 이벤트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포커스 이벤트가 있고요, 포커스, 포커싱, 포커스 아웃. 그다음에 키보드 이벤트가 있고, 키보드 다운, 프레스 업. 자, 이걸로 여러분들이 어떤 키보드에 자판을 눌렀는지 조작할 수 있고요. 간혹 여러분들이 그 보안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깔게 되면 어떤 특정 키들을 누를 수 없게 되죠. 그때 이제 요 키보드 이벤트들이 동작하는 겁니다. 키보드 이벤트들이. 그래서 로디드 데이터 뭐 등등등 보면 이제 마우스 이벤트가 좀 많은 편이죠. 이 윈도우 운영 체제는 기본적으로 마우스에 의해서 UI가 동작하기 때문에 마우스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마우스 이벤트, 페이지 트랜지션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쭉 내려보면 자, 터치 이벤트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그 애플에서 핸드폰을 발매한 이후에 터치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터치 이벤트. 터치 이벤트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이벤트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배워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더라. 자,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요, 이벤트 오브젝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벤트 오브젝트. 자, 방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 이벤트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보면 애니메이션 이벤트, 클립보드 이벤트, 드래그 이벤트, 포커스 이벤트, 해시 체인지 이벤트. 자, 인풋 이벤트는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인풋 요소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인풋 이벤트, 그쵸? 온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키보드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 페이지 트랜지션 이벤트, 팝 스테이트 이벤트, 그쵸?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은 이벤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우스 이벤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어떤 li 객체를 찾아서 여기서 onClick을 재정의했어요. 자, 이때 이벤트. 자, 이때 이벤트를 제가 뭐라고 불렀죠?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onClick은 제가 무슨 이벤트라 그랬죠? 그쵸? 마우스 이벤트라 그랬죠. 마우스. 그러면 이 이벤트는 무슨 객체일까요? 자, 여기서 무슨 객체가 될까요? 답이 나와있죠, 그쵸? 마우스 이벤트라고 했으니까 이 정보는 마우스 이벤트 객체의 정보입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인풋 요소에 어떤 걸 찾아서 on 키업을
키업을 합니다. 키업은 뭐냐면 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K라는 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올라갈 때 그러면 이때 이 이벤트는 누구의 이벤트죠? 그쵸, 키보드 이벤트죠. 자, 여기 키업은 자, 키보드 이벤트겠죠. 볼까요? 키보드 이벤트. 자, 키보드 이벤트에는 키업이 있죠. 그쵸? 키업이 있어요. 키보드 이벤트가 됩니다. 자, 이 이벤트는 키보드 이벤트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해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이벤트를 발생할 때마다 실행되는 콜백 함수는 그 매개 변수로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만약 마우스 이벤트면 마우스 이벤트 정보가, 키보드면 키보드 이벤트 정보가. 그럼 이 안에 어떤 키가 눌렸는지 정보가 있을까요? K가 눌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자, 내가 마우스로 자, 여기 목록이 이렇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자, 내가 좌표를 이쯤에 내가 해서 마우스를 쿡 찍었어요. 자, 이 좌표가 x는 30이고 y는 60이었어요. 픽셀로. 이 좌표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정답이에요. 다들 천재가 돼버렸네요. 그쵸? 자, 만약에 내가 자, 여기 프린트 이벤트를 했다. 프린트 할 일 없겠지만 저도 이제 개발하면서 프린트 이벤트를 정의한 적은 없어요. 이상하게 프린트를 정의할 일이 없더라고요. 자, 프린트 이벤트가 어딨냐? 프린트 이벤트 페이지 말고 프린트. 여기 없네요. 그쵸? 자, 프린트가 여기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해보죠. 뭐. 아까 메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애프터 프린트. 자, 예를 들어 on after print라는 이벤트를 실행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안에 있는 이벤트에는 프린트가 끝난 지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겠죠. 끝났다라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프린트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겠죠. 어떤 내용이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몇 장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쵸?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애니메이션 또 어때요? 애니메이션 엔드니까 애니메이션이 끝난 지점에 대한 것이 이벤트에 들어가 있을 거고, 스타트니까 어떤 이벤트가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들어가 있을 거고,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벤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쭉. 그래서 이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떤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노드에서 스타일을 지정하고 이벤트를 지정할 수 있고, 스타일은 이제 제가 수업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스타일을 배웠기 때문에 스타일을 따로 안 하고 있고, 이제 이벤트를 정의하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따라온다. 자, 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스타일에 대해서 한 것이 있어요. 자, 어떤 걸 했냐면, 자, 우리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자, 여기서 이 캐스케이딩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상속의,
어떤 걸 상속한다고? 스타일 시트를 상속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었죠? 점수제. 기억나요? 점수제. 자, 점수제는 어떤 게 점수가 가장 낮았죠? 태그. 그쵸? 그 다음에 클래스. 태그가 1점, 클래스가 10점, 또 ID 100점. 그죠? 그 다음에 important가 있죠. 그죠? important는 절대예요, 절대. 자, 이렇게 느낌표. 얘는 뭐예요? 절대적인. 얘는 절대적인. 자, 그래서 자, 요런 얘기도 했어요. 자, 이 친구들은 고래랑 플랑크톤으로 비교할 수 있다. 자, 이 친구들이 1000마리가 모여도 고래 한 마리를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자, 고래가 여기 1000마리가 모여도, 그러니까 1000점이 돼도, 자, 태그가 1000점으로 만들어도 10점을 이길 수 없더라. 예를 들어 이래요. 자, HTML 안에 그쵸? div 안에 h1 안에 a 안에 쭉 해서 그쵸? 나중에 뭐가 쓰는 거예요? i는 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1000개가 써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컬러를 레드로 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줘버렸어요. 점 레드는 점 레드가 아니라 점 블루는 컬러가 블루예요. 근데 하필 요 i에 블루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요게 우선순위가 높다 그랬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높다 그랬어요? 지금 이 점수가 이게 만약에 1000개 있으면 몇 점이에요? 1000점이죠. 그쵸? 이 친구는 10점이죠. 그래도 이 친구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 요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어서 절대 넘을 수 없더라. 이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장벽이 있어서 절대 넘을 수 없더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속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문서가 있는데 HTML을 세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방식 어디다가 자, 어디다가 쓸 수 있죠? 자, inner HTML, 그렇죠? 내부 스타일을 쓸 수 있죠. 자, 내부 스타일 여기다가 이렇게 쭈르르 작성을 하는 것을 내부 스타일. 그 다음에 우리 외부 스타일은 요 아이 쉬라네. 자, 요것만 설명하고 쉴게요. 자, 내부 스타일 밑에다가 우리가 누구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외부 스타일. 그쵸? 외부 스타일. 자, 외부 스타일은 보통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랬죠. 링크로. 그쵸? href.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을 우리가 외부 스타일. 근데 이제 요 순서가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쵸?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내부가 외부 다음에 와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쵸? 요 순서는 틀린 순서다. 자, 이 순서는 틀린 순서다.
자, 꼭 외부 스타일을 어디다가 밖에다가 메뉴에다가 둬야 된다. 메뉴에다가 그래야지 외부 스타일이 덮어 씌우더라. 그쵸? 지워버리시면 되죠. 꼭 내부 스타일은 밑에 쓰고 그쵸? 자, 그 위에다가 외부 스타일을 써야 되더라. HREF였던 것 같은데 레퍼런스에 그렇죠?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자, 요것을 외부 스타일 다운로드 받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라인 요소 스타일이죠, 그렇죠? 인라인 스타일. 내가 여기다가 H1 하고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컬러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가 제일 높아요? 그쵸, 인라인이 제일 높아요. 자, 1등, 그 다음에 2등, 3등이 되겠죠. 자, 요게 캐스케이딩의 의미입니다. 요게 캐스케이딩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내부 스타일 또는 외부 스타일에다가 뭘 등록해요? 클래스 명으로 뭐 레드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써요? 재사용되는 스타일들을 적용을 해서 요것들을 재사용하는 목적을 쓰죠. 이것을 변수처럼 쓴다고 했어요. 변수처럼 사용하는 법까지 연습했습니다. 쉬었다가 35분까지 쉬었다 오겠습니다.